해보겠습니다. 네, 외교안보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또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곧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이제 북미 간에 이루어졌던 그 연말 협상 시한을 압박하는 북한에 대해서 좀 다소 이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내 탄핵 절차 시작이라든지요. 그 주요 지역 주지사 선거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압박받고 있는 정치 지형이 작용해서 이런 그 입장 표명이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북미 협상을 좀 탈출구로 보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대목에서는 이제 통역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번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네. 나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우니까 연말 시한이라고 그랬는데 나 더 흔들지 마. 그러니까 같이 좀 잘 연출해 보자고 한 번 더. 이런 메시지로 이해하면 알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윗에서 제가 볼 때 밑줄 친 게 빨리라고 하는 두 글자인 것 같은데 급하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걸 보면서 저러면 그 3차 북미 정상 그러니까 성과는 둘째치고 3차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그러니까 북한이 호응을 한다면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과가 아니라 이벤트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어떤 큰 이벤트 이게 좀 아주 절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 동질감을 좀 이렇게 같이 확장시키려는 취지였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내놓은 메시지는요. 이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전 부통령을 인용하기 좀 그러시죠? XX개 이렇게 이제 비난했다는 내용의 트윗을 끌어와서 이제 의견을 덧붙였다는 거는 나도 그 바이든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 위원장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약간 동질감을 해서 눈길을 좀 끌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의 방점을 뒤에다 놓고 이렇게 했다는 시각도 제일 얄미운 게 이런 짓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정말로 얄미운 가서 한 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론만 놓고 보면 자기를 편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편드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는 듯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훈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 한번 쓱 치는 이런 것이 되니까 국내 정치용인 부분들이 여기에는 분명히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지금 그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위기에 어떤 처해 있는 것에서 시발점이 어찌 본다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시작이 되는 거고 바이든의 아들이 등장하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결국은 돌리는 이런 어떤 다목적 포석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이 적의 적은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한테 말하는 러브콜을 보내는 김에 같이 이제 양수 겸장이죠. 바이든도 그렇죠. 디스하는 것인데, 근데 그 디스하는 방법이 김정은이 얘기한 무슨 무슨 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화면에 나갔기 때문에 시청자분 다 보셨습니다. 미친 개보다 사실은 더 모욕적인 얘기죠. 조는 개라는 건 무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양수 겸장으로 이제 던진 카드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 김정은은 조금 있다가 저희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김정은은 응하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전승이 말했던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반응이 나온 이후에 북한 인민군 낙하산 강화 훈련을 직접 지도하면서 전투 비행술 대회를 참관한다 이런 군사 관련 행보를 이제 활발히 이제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저희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에 한미 방위비 특별협정 제3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측이 제시한 터무니없는 액수에 대해서 여야가 무리하다고 그러면서도 이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지금 오늘 국회에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3명의 원내대표가 20일에 미국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뭐가 걱정이 되냐면 만약에 미국 현지에 가서 여야 입장이 다르게 나와버린다면 이건 좀 문제는 좀 심각해진다.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같이 미국에 가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는데 가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국으로 가기 전에 국내에서 조율을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조율의 그 매개이자 미국에 먼저 알리는 예고탄이 저는 결의안 채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불발이 된다면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예. 불발이 된다면 이건 지금 미국에 오히려 거꾸로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 예. 저는 이 점을 좀 여야 모두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에는 그 50억 달러, 뭐 올해분보다 대략 400%나 늘어난 액수를 제시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4배인 8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는 이제 보도가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 흔히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지만 예능 교양 프로그램에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 뭐 전지적 뭐 시점을 갖고서 이런 식으로 동맹을 압박하는데 본인의 어떤 수가 계속 먹힌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아니 그것도 예. 그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 정책을 그 저희가 동맹과의 관계에서 보면 해법이 안 나와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미국 내 자기 지지층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의 가치는 두 번째고 네. 그래서 가장 핵심 지지층인 그리고 어떤 그 외국과의 교역이나 자유로운 교역이나 아니면 외국 기업들의 침투, 이민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 네. 그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주는 대신 돈 받아올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동맹의 가치는 그럼 무엇이냐? 그거는 사실은 이분한테 기대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그건 뭐 근데 저희가 비판해 될 일이 아니니까 그건 예. 뭐 미국에서 유권자들이 비판을 하겠죠. 합리적이고 오히려 상식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네. 상태에서 조금씩이라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성과를 내기 가장 좋은 게 동맹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왜 그러냐면 확 목덜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걷어내서 모아가지고 미국 국내적으로 이게 성과라고 그렇죠. 부풀려서 홍보하는데 오히려 동맹이 네. 더 효율적이죠.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동맹이 좀 거꾸로 이용되고 네.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 이제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 대선 이제 레이스, 흔히 예비 예. 뭐 프라이머리도 있고요, 뭐 코커스도 있겠지만은요. 그 앞서서 그렇다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뭐 이제 주지사 선거든 주요 지방 선거에서 그 공화당 후보에서 패하는 어떤 구도로 간다면 올해까지 아직도 연말까지는 한 달 반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방위비 협상액 우리한테 50억 달러 지불한 것에서 쉽게 이렇게 후퇴하는 수정 제한 올 가능성은 그 없다고 봐야겠네요. 사실은 저희가 그 이제 협상의 기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얘기하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먼저 지금 질른 거고 한 저 20억 달러 선에서 타결될 거다. 예. 이제 내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네. 이제 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딜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협상의 기술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상은 안 해줄 수 없다. 체면을 살려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오늘 그 첫 주 시작하는 날 그 마지막 한마디 정리하는 시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김평론가부터 어느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골랐습니까? 이제 뭐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자퇴와 강퇴 사이. 네, 자퇴, 자진 사퇴가 예. 있고 강제 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퇴와 강퇴 사이에는 프리즘이 되게 넓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언사만 가지고 뭐 용태니 자퇴니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들은 아니고 예. 사실은 배면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야 좀 읽을 수 있다. 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럼 자퇴랑 강퇴 누구 지목한 겁니까? 그러니까 강퇴라고 하는 게 꼭 어떤 특정인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자진 사퇴이겠지만 사실은 상황적으로는 밀려서 가는 것도 그거는 자퇴가 아니라 강퇴라고 봐야 되는 측면들도 있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버리면 더 크게 얻는다. 그거를 겨냥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그 오세훈 효과라고 하는 게 자 오세훈법 통과시키고 본인이 불출마 선언에서 물갈이를 유도했던 예.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서울시장 되는 큰 원동력이 됐거든요. 저는 이번에 어쨌든 본인들이 그걸 겨냥한 것은 아니나 네. 또 남아 있는 사람들 예, 김세연 그리고 임종석 저 두 사람도 오히려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재료로 예. 그것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